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7월 20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수는 1289개, 하락 종목수가 942개로 하락보다 상승 종목수가 약 300개 넘는 종목수가 상승이 더 많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국내 수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수급을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100억 원을 매수를 했고 목요일날 매도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재차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365억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골고루 좀 매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살펴보면 개인이 오랜만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목요일날 1,000억 원대 매도를 했다가 금요일에 1,000억 원대 넘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매수한 금액이 41억 원 기록을 했고요.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좀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3일째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좀 매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기 전에 그 국내 증시 금요일 좀 흐름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언급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수준의 추가 부양법안 통과를 확실했고요. 그리고 최근 공화당 측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특정 업종에 쏠리며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시사하면서 증권 업종 역시 상승한 가운데 키움증권이 9%대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특정 업종에 쏠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잠깐 HTS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얼마를 매수했죠? 1,167억 원. 1,000억 원 좀 넘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은 1,100억 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금요일날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보세요. 현대차 830억, 삼성전자 836억, 셀트리온 420억, 네이버 257억. 이 네 종목으로만 무려 빨리 계산해 볼게요. 한 2,300억 정도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코스피 시장 전체로는 1,000억 조금 넘는 금액밖에 매수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 종목으로만 2,300억을 매수했으니 특정 업종 다른 종목으로는 매도가 또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쏠리고 있다는 말은 이와 같은 수급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확산 상황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아주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하락한 것도 아니고 3대 지수 중에 다우만 소폭 약세 약보합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4% 상승했고 여기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큰 흐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하면서 6%대 하락했고요. 모더나가 급등을 보였고 니콜라 7%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뚜렷한 재료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면서 주요 지수는 장중 내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일 하루 동안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무려
17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반면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발표된 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또 블랙록은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이달 말까지 한 보름 남았죠? 한 2주 남았는데 신규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보면요. 유럽연합 경제회복 기금 논의 주시하면서 역시나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가 소폭 약세로 끝났고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약간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강보합 마감했고요. 유가 0.4% 하락했고 금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국내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현황 내용이 있고요. 중국의 7월 대출 우대금리, 일본의 6월 무역수지랑 일본은행 6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독일 7월 분데스방크 월간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주초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주간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번 주에는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소위 펀더멘탈 장세로의 전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것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언제 나오죠? 20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21일 국내 7월 수출 지표를 시작으로 24일 미국, 유럽의 7월 마키 제조업 또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에 따라 예상치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나갈지도 주목해야겠고요. 증시는 여전히 정책 효과,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마저 조금 전에 살펴보기도 했지만 특정 업종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업종 및 종목의 차별화는 지속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겠습니다. 이제 미국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23% 하락하면서 좀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지수 그런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틀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에 살짝 걸친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도 아니지만 뭔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캔들의 모양새입니다. S&P 500 지수 4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면서 좀 전고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밀릴 수도 있는데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틀 연속 양봉 나오면서 5일선 위에서 뭔가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듯한 조그마한 십자 캔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4대 지수,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아주 좋은 모습도 아니지만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방향성을 조만간 결정 지을 듯한 그런 캔들의 모양새라서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종목별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